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 가운데 5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오늘 중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 네,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충남 지역 경찰서로 압송된 45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오늘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토요일 캄보디아에서 전세기로 귀국한 피의자는 충남 지역 45명을 포함해 총 64명으로 모두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등 범죄 혐의에 연루돼 전국 13개 경찰서에 압송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64명 가운데 총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붙잡힌 점과 대면 조사 내용 등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연루된 사기 범죄가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1명은 반려해 총 58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반려한 1명에 대해선 감금 이후에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행 이후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편 이들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한데요.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가 스캠 단지 조직원들로부터 감금과 폭행 등 피해 사실을 진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가니시약 검사 결과는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출입국 경위와 범죄 조직 구조 등 캄보디아 스캠 단지에 대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연합뉴스TV 김규희입니다. 네, 캄보디아 범죄 단지로 간 청년들 대부분은 고수익이 보장됐다는 말을 믿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국내 청년 일자리 부족이 캄보디아 사태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를 믿고 캄보디아로 떠났던 청년들. 결국 범죄 단지에서 구금과 폭행 등을 당한 피해자이자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된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외 취업이라는 미끼가 청년들을 범죄로 이끈 셈인데 얼어붙은 국내 청년 고용 시장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10년 뒤에 장기적인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가 없는 청년들은 그냥 정말 바로 눈앞의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것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되게 많은 범죄자들의 모습에서 그런 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경력직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신규 채용은 총 546만 7천 개, 전체 일자리 중 비중은 26.6%로 낮아지는 등 청년들의 취업문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좁아졌습니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7개월 연속 하락해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구직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은 지난 2월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겼습니다. 청년들이 고수익 유혹에 쉽게 넘어간 심리적 원인으로는 상대적 박탈감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외 범죄 차단을 위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치안 협조,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자이든 타이든 스캠 범죄 등에 가담한 한국인 피의자 64명이 송환됐습니다. 이처럼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보는 한국인들 역시 많은데요. 피해자 수백 명, 피해액은 100억이 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피해자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40대 직장인 A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건 지난 3월. 이번에 저희 쿠팡에 입점된 제휴 쇼핑몰에서 후기 체험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한두 줄 정도 예쁜 후기 하나만 남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면 물건을 산 뒤 후기를 올리면 물건 값에 수익금까지 얹어 돌려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 한 100번 정도 진행을 했었고 금액도 많지
많지도 않았어요. 고객님 글을 너무 예쁘게 잘 써주세요. 저희가 팀미션이라는 걸 하는데 그걸로 이동을 하셔서 조금 고수익을 내시면. 몇만 원이었던 물건은 점점 가격대가 올라가 결국 약 1,000만 원짜리를 구매해야 했고 지불각서를 믿고 안심하다 사기를 직감한 건 대출까지 받아 1억 넘게 뜯긴 뒤였습니다. 저 돈 입금 됐어요. 뭐 입금 받았어요.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당연히 나도 입금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는 캄보디아와 태국에 거점을 둔 조직이 있었습니다. 몇 달 뒤 검거된 30대 한국인 피의자 B씨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캄보디아로 넘어가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팀장 역할을 하며 부하 조직원들 외출과 외박, 휴대전화 사용, 화장실 이용까지 관리 통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직이 로맨스 스캠, 쇼핑몰 사기 등으로 뜯어낸 돈은 150억 원, 피해자는 청년, 주부 등 700명에 달합니다. 검찰이 범죄단체 활동죄 등을 적용해 B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지만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피날리면서 개인회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A씨는 피해자들보다 송환된 피의자들에게 더 관심이 쏠리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지금 보면은 캄보디아에 억류된 사람들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세 허덕이는 2차 피해자들 이야기도 좀 들어주셔야 돼요. 자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범죄에 가담함으로써 다수의 2차 피해자가 양산되는 구조에 귀 기울여달라 호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앞서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탈출해도 스스로 귀국하는 건 쉽지 않다는 증언을 전해드렸는데요. 막상 귀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원했든 원치 않았든 범죄 조직이나 범행과 이미 얽혀버렸기 때문에 수사나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은 신선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A씨는 지난 1월 취업을 알선한 친구와 함께 캄보디아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은 영업도 안 하는 상태였고 수상한 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문신 있는 한국인 3명이 내려가지고 저희 쪽으로 다가와서 누가 명의자고 누가 실장이냐 알아. 이제 그때부터 뭔가 좀 잘못된 걸 느꼈던. 그래서 친구한테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했더니 너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라고 하길래 이후 차에 실려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시아누크빌의 범죄단지 웬치. 경비들이 이렇게 한 20명 정도가 서 있더라고요. 권총도 딱 보이고 몽둥이 같은 거 있잖아요. 쇠몽둥이 그런 거를 다 들고 있거든요. 요구한 돈을 안 준다며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한 달 만에 극적으로 빠져나와 귀국했지만 A씨는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캄보디아에 가기 전부터 친구가 소개시켜준 사람에게 이용당해 불법적인 일에 잠시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친구가 조직원을 모집해 넘기는 역할을 맡은 이른바 실장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용당해서 저도 돈 세탁이라는 걸 했었어가지고. 하지만 손실이 불어나자 이를 메워야 한다며 점점 큰 범행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가족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더니 결국 친구와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긴 겁니다. 결국 캄보디아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귀국 뒤 A씨는 곧장 경찰에 자수했고 친구로 믿었던 조직원 등은 구속됐습니다. 자체가 이미 캄보디아까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순전히 구인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도 있지만 결국 상당수는 원했든 원치 않았든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상황. 돌아가도 문제인 경우가 많다. 그쵸. 아무래도 거기에 있으면 돈도 잘 벌고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난 여기서 시민권 얻어서 살 거다. 그거를 해주는 사람이 또 따로 있대요. 캄보디아 현지에는 여전히 단속을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한국인들이 1,000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최근 군부대나 연예인을 사칭해 음식을 대량 주문한 뒤 연락을 끊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인데요. 대선 기간에는 대선 후보 캠프나 정당을 사칭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인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도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백유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중국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음 날까지 볶음밥 70그릇과 탕수육 10그릇을 포장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한미 작전사령부 소속 김민호 대위라는 남성은 잘 부탁한다며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추가 주문이 있는데 음료수 70개를 더 추가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공문을 보냈죠. 근데 약속한 다음 날 3시가 됐지만 김 대위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내온 공문까지 모두 가짜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전화기는 없는 전화가 됐고요. 직원들이 애써 준비한 80만 원어치 음식은 모두 폐기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죠. 믿고 가는 신용사회에서 이 신용 믿음이 자꾸 깨지니까 그걸 제가 한번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좀 가슴이 아파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에 접수된 군부대 노쇼 사건은 약 530건에 달합니다. 군부대뿐만 아니라 연예인까지 사칭 대상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진 이름으로 단체 주문을 한 뒤에 특정 업체로 연락해서 고급 와인을 준비해달라며 송금을 유도하는 겁니다. 강동원 씨가 드시는 와인은 다 그 정도 급이라 기본 3,400 하실 거다. 꼭 거기서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대선 기간에는 대선 후보 캠프나 정당을 사칭하는 일까지 벌어져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노쇼 사기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콜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오는 30일까지 특별 자수 신고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자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고 양형에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백유빈입니다.